네, 오늘 탐험을 떠날 이야기는 이제 동일제지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동일제지 뭐 만만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11시 02분까지 이 동일제지의 이 공시를 뜯어보느라 지금 눈이 지금 상당히 아픕니다. 이 숫자와 실적과 이 지분 변동 이런 거를 참 추적해내기가 따라가기가 참 힘든데, 그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동일제지나 동일제지가 속한 태림포장그룹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있으면 게시판에다가 많이 적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일제지를 보시기 이전에, 동일제지는 일단 뭐 골판지 만드는 회사죠. 우리 그 포장지 있잖아요. 그 박스, 포장지 박스. 거기에 들어가는 그 종이 만드는 회사입니다. 태림포장그룹 계열사고요. 자, 제가 보내드린 그 동일제지의 연결 기준 작년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 등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그 시청자 여러분 아셔야 되죠. 그 이제 분기, 반기, 기말 끝나면 연결 재무제표가 나옵니다. 이제 기존에 있던 그 별도 재무제표는 이제 부로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찾아보려면 힘들 정도로 쫙 뒤에 나오는, 이제 숨어서 나오는 건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최근에 조금 올라가지고 800억이에요. 800억. 아, 네. 네. 근데 연결로 갔더니, 연결은 뭐냐면 저 자회사 중에 월산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아, 네. 역시 이제 골판지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를 연결을 했더니 시가총액이 800억인데 영업이익이 얼마냐? 500억. 아, 끝내주죠. 예, 근데 왜 시가총액이 800억밖에? 그러니까요. 근데 왜 시가총액이 800억일까요?를 가지고 오늘의 주제입니다, 제가. 아, 깜짝 놀라셨죠, 우리 저 김도영 기자. 네네. 어떻게 영업이익이 500억이 넘는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800억밖에 안 될까? 다시 한번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얼굴 나와봤자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자, 표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영업 활동을 통해 창출하는 현금 흐름, 감가상각을 빼면 네. 800억이에요, 800억. 예. 그러니까 시가총액만큼 이 회사는 현금이 들어와요. 연결로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장사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거의. 아, 그럴 것 같습니다.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싸이의 그 YG 엔터 있잖아요, YG. YG 엔터를 연결로 보면요, 진짜 참 그 비교가 많이 됩니다. 자, 시가총액이 7,500억, 약 8,000억 잡으면 10배가 돼요. 네. 이 동일제지에. 근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214억으로 절반이 안 돼요. 순이익은 187억, 좀 많고, 더 놀라운 건요, 연결 기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YG 엔터는 143억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시가총액은 10배. 그러니까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공공에 좀 조용하게 시간을 드리고, 내가 싸이의 강남 스타일에 미친 것인가, 아니면은 제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140억인데 시가총액은 7,500억이 되는 거고, 이 동일제지는 현금 흐름이 790억인데 시가총액은 800억이에요. 자, 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건가? 왜 이렇게 밖에서 자꾸만 놀래죠? 제가 모르는 뭔가 있나요? 네, 제가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 저 오재현 PD가 지금 상당히 몸이 안 좋으신데 심장이 좀 약해졌는지 너무 놀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 기자, 네. 여기 보면요, 순이익이 영업이익이 510억임에 불구하고 순이익이 네, 많이 좀 쌌네요. 예. 오히려 순이익은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1년 전에 비해서 215% 증가했는데, 네. 순이익은 오히려 39%나 줄었어요. 왜 그런 건가요? 여기에 바로 우리 동일제지의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 동일제지 주주분들은 그래서 이런 약점을 가지고, 약점이 불가피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분노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고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자, 왜 그러냐? 연결감사 보고서의 주석을 제가 좀 뜯어봤어요. 또 회사 측에 취재해보고 뜯어봤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림포장 주식과 계열사인 이제 비상장사죠. 동광판지의 지분을 처분하면서
무려 280억 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했다. 지분을 처분하면서요? 네. 그러니까 일시적인 지분 처분 손실이 280억 원.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순이익이 좋아질 것 같아요. 일시적인 손실이었으니까. 자, 이게 뭐냐? 이 얘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 태림 포장 그룹은요, 제 기억으로 2009년부터 상당한 지분 상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두 번 이슈가 됐던 건데 지분 상속을 회장님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가지고 있던 주식을 이렇게 탁 물려주는 게 아니라 이 회사는 어떻게 지분 상속을 하냐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지분 플러스 이게 좀 부족하다 싶으니까 계열사를 통해서 지분을 장내 매입해요. 장중에 사들여요. 그래서 아들한테 회장님하고 그 계열사가 지분을 주는데 장외로 주는 게 아니라 역시 장내 거래로 장중에 사고 팔아요.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국세청에서 상속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시가대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사고 판 걸로 봐서, 근데 사실상은 상속이에요.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상속인데 장내에 매수 매도가 이루어져 있다 해가지고 국세청에서 상속으로 보지 않고 상속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국세청이 이 관련한 규정을 보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테리포자 입장에서는 그 상속 관련된 세법의 맹점, 허점을 파고든 거죠.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지분, 그다음에 계열사가 지분을 장내 매입해요. 그 지분을 자 아들인 잠깐만 제가 워낙 지금 많이 정상문 사장한테 지분을 넘겨줍니다. 파는 거죠? 네. 장내 매각을 하고 또 정 사장은 장내로 매수 주문을 내서 삽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하는 거예요. 매매를 하면서 상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국세청에서는 이거는 그냥 뭐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일반적인 주식 거래다. 거래라고 생각하고. 해가지고 그냥 그 양도 차익 정도만, 양도 차익, 매매에 따른 그 차익이 발생하면 그 차익에 대한 과세만 할 뿐이지 이거를 상속으로 보고 상속세는 세금이 많잖아요. 그런 비율로 과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쭉 보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2009년 그 과정을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2009년 이제 태림 포장 그룹의 지주회사는 태림 포장이기 때문에 태림 포장 지분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보면 돼요. 자, 2009년 월산이라는 계열사가 이때는 이제 매입을 합니다. 아주 싸게 매입을 하죠. 또 2010년에는 월산하고 또 이 고삼규라는 전 대표분께서 또 지분을 또 사고 팔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2011년 8월과 12월 정상문 사장이 이제 이분이 장남이세요. 이 정동석 회장님의 장남이신데 이분이 1,058만 주를 매입하면서 바야흐로 일대 주주에 오릅니다. 이때 이제 그 장남이 일대 주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차남인 정유천 사장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분은 직접 지분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작년 12월에 월산이 판 850만 주를 자기가 가지고 있던 대성강화판지라는 회사를 통해서 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성강화판지는 자본금이 3억 원인 회사인데 차남인 정유천 사장이 50%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남은 직접 장내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땐 돈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가지고 있는 대성강화판지라는 또 다른 관계사를 통해서 태림 포장의 지분을 매입을 하고 이에 따라서 지분율이 장남은 제 기억에 18.3%, 차남은 18.2%. 이게 차남이 아니라 차남의 회사는 18.2%까지 지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1대 주주, 2대 주주로 탄탄하게 자리매김하게 되는 거죠. 우리 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죠? 그 장남인 정 사장은 돈이 좀 많았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회사에서도 월급도 많이 받았을 것 같고 또 이제 워낙 이제 좀 이 정 회장 일가가 어마어마한 부자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일련의 과정에서 좀 상속세를 좀 너무 좀 아끼려고 약간의 좀 이제 그 법의 허점을 좀 파고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제가 좀 이제 회사 측에 문의를 해봤더니 탈세 같은 거를 하게 되면 바로바로 국세청에 걸린다. 네. 워낙 좀 돈이 많은 자산가로 이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장중에 사고 팔면 이게 이제 시가로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상속세에서 조금 이제 상속세를 물지 않는다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뭐 이거는 사실은 규정에 맞게 한 거지. 네. 우리가 뭐 법을 어기면서까지 뭐 탈세라고 그런 거는 절대 아닌 걸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동일제지의 순이익이 줄어든 거는 이런 전반적인 그 그룹의 지배 구조가 변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동일제지가 태림 포장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저런 손실이 안 나는 거죠. 네. 오히려 평가 이익이 막 늘어나는 거죠.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지분을 매각하고 매입하는 과정에서 네, 손실이 그렇습니다. 났나 보네요. 상속의 과정에서 동일제지의 순이익이 많이 줄었다. 이게 오늘의 야만데 동일제지의 현금 흐름은 매우 좋더라.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